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전에 했었던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기는 한데요. 근데 그 와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출산율이 높아지려면은 결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30대 남자의 절반 정도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데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던지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서양이나 이런 나라들은 결혼 안 해도 애를 낳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지 그 다음에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에 사실은 남자들의 스펙이 부족해서 성사가 안 되는 게 큰 것 같은데 요즘 남자들의 가장 큰 스펙이 뭐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수도권 거주 남성이라는 조건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지방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우리나라도 도시 여자와 시골 남자, 시골까지는 좀 그렇지만 지방 남자의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혼을 안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적으로는 남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수도권에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거 기사들을 좀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이 비슷한 중국의 문제점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제를 막 이렇게 가시화시킨 것들은 없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제 주변의 여성분들 거의 다 그래요. 20대 때가 됐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언정 대부분 서울로 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학교를 서울로 왔으면은 당연히 그 이후로는 서울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학을 지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졸업한 다음에 서울로 일자리를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수도권으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제 주변에 지방에 계셨던 여성분들은 거의 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에는 자, 일단은 도시에 여성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는 안전하다. 도시가 아무래도 안전하죠. 빽빽하게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 사실 웬만한 곳에는 CCTV도 다 있고 뭐랄까 경찰들도 이렇게 좀 빽빽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성들이 지내기에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여성들은 문화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에 가면은 막 스타벅스도 별로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아예 없는 곳들도 있겠죠. 서울에는 뭐 좀만 가면 스타벅스도 여러 개가 있고 영화관도 많고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네, 사실 도시가 살기 훨씬 편하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뭐 남자들이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살고 싶은 곳에 좋은 뭐 부동산들이 몰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클럽 같은 거나 옛날에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도 보면은 여성들은 막 이렇게 공짜로도 입장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성들이 가서 놀기 좋은데 가고 싶은 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향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남성들은 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남성의 일자리는
지방에 더 많음. 자, 예를 들어 생산직이나 공장, 연구,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것들, 물론 좀 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 만들어 놓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경남권에 몰려 있는 것들이라든가,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경북보다는 경남 쪽에 더 몰려 있다라든가, 부산 정도만 가더라도 그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어쨌든 수도권에 뭐 제철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광명 소화리 공장 같은 기아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건설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건설 현장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여성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본사 쪽이나 이렇게 서류, 서무일 아니면은 서비스직 이런 곳에 많이 일을 하지, 내가 직접 어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아니면은 뭐 제철소에서 뭔가 이렇게 쇳물을 붓는다라든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뭐 무거운 걸 한다라든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정해져 있고 남성의 일자리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현상으로서 그냥 사실상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남자는 되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능력 있는 남성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능력 없는 남성이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빈곤층들이 도시에 더 많습니다. 뭐 땅값싼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시에 빈민가들이 많고,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그렇고 쪽방촌도 많고 원룸도 많고,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내가 한 30만 원짜리 방에서 아니면 20만 원짜리 아니면 뭐 어디 그냥 국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만 움직이면 인프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다큐멘터리로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저소득층일수록 도시에서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남성이나 정말 능력 없는 남성,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아니면은 남성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연봉도 받고 하는 일들이 수도권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정년기 여성은 수도권에 더 몰려 있음. 그리고 사실상 뭐 대기업에 가더라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대기업에서는 또 본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비슷할 거고, 사실상 결혼을 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재산 차이가 나 연봉 차이가 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여성이 자기랑 최소한 엇비슷한 사람, 나보다 뭐 낫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상 부산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꺼려진단 말이죠. 부산 정도면은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인프라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지방에 있다가 서울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남자가 더 많은데 내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방에 가면은 거기서 뭐 직장 탄탄하고
일하고 사실 지방에서는 집을 사기도 더 쉽기 때문에 집도 갖춰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라는 게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자기의 수도권의 직장도 버리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에 가면 여성들이 일할 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관광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을 많이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도시를 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직을 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관광 도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벗어나면 사실은 여성들의 일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커리어도 있고 그런데 남자 따라서 지방 가는 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왜 한국과 중국이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수출 주도형 국가 산업 체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민국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민국인데 수출을 위해 인프라의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산업이 있으면 그 옆에 뭔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지 그게 효율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는 기업들한테 야, 좀 지방에다가도 뭐 좀 짓고 막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가깝게 지어야지 이게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중심인 것이고 뭐 일본도 뭐 수출도 하지만 사실은 내수가 제일 중요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유럽 안에서의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의 국가로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수출을 얼만큼 해서 이렇게 흑자가 얼마가 나냐 제일 중요하고 중국도 언제나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흑자 보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느 좀 대도시들에 집중이 되어 있고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 여성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 되어서 여성들이 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하고 그 시골하고의 안전도가 좀 다르잖아요. 뭐 중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유럽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보면은 도시도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도시면은 진짜 새벽 뭐 어느 때 어디를 돌아다니던 위험하지가 않은데 도시 정말 잘 사는 제가 독일 갔었을 때도 정말 잘 살고 정말 좀 다른 도시들보다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함부르크였음에도 밤만 되면은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뒷골목에는 진짜. 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지만 거기는 뭐 시골이나 도시나 안전도도 큰 차이가 없지 않는 게 아닌가 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뭐 뉴욕처럼 대도시 안에 할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미국 같은 나라 아니면 일본도 약간 비슷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 주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평생을 합쳐가지고 반경 몇십 킬로 안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가끔 여행 가는 것 빼고는 여행도 뭐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정말 정말 많이 가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도 도심으로 다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요즘 남자들의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게다가 거기서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능력이 될 수 서울 수도권에서 그 정도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적거든요. 이건 그냥 플러스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내가 뭐 맞벌이인 거를 그냥 제쳐두고, 저는 그냥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막 명절도 하고, 사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거의 매달 집안 행사가 있어도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이 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양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안 하더라도, 근데 결혼도 하고 그러면은 또 애를 봐주면은 뭐 그 애 봐준 부모님한테 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1억 이하로 벌어서 1억 이하로 벌어서 서울에서 뭔가 집도 마련하고 좀 어느 정도 막 애기들 학원도 보내고 양가 부모님도 챙길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은 둘 다 5천 이상씩 벌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또 맞벌이를 하면 또 일하는 사람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외벌이여도 뭐 일하는 사람 쓰긴 써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도심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는 정말 정말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집값이 10억, 10억 정도가 중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직한 심정으로 막 1년에 2, 3억씩 벌어도 힘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그러니까, 자, 아무튼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도시에는 여자가 많고 지방에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다 도시 남자, 도시에서 살 수 있는 남자를 원하고, 도시에는 남자가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면은 소수의 도시에 능력 있는 남자들은 정말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하는 그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성사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무튼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거기 때문에 뭐 좀 반론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